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국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단 종교 같은 사교에 빠진 이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그것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홀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영적인 가치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은 정의와 공정, 그리고 깨어있는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즘입니다. ISM, 그래서 이즘, 무슨 주의, 그럴 때 이즘입니다. 이 이즘은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는 정신적 가치관입니다. 영과 홍과 육을 모두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체계가 바로 이즘입니다.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이즘이 바로 김일성 이즘이죠. 김일성 이즘. 다른 말로 바꾼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일성 가문이 영원 묵은토록 북한이라는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가치체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토록 수령제일주의로 신격하고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일성이즘을 김일성교, 종교로 비유해서 김일성교라고 칭하는 겁니다. 아예 미국에서는 종교 관련 통계를 낼 때 김일성교 또는 김일성이즘을 세계 10대 종교 중 하나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1900만 명의 신봉자가 있다, 그렇게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북쪽에 김일성이즘이 있다 그러면 남쪽에는 문재인이즘이 있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문재인교입니다. 종교에 비유해서 문재인교입니다. 북쪽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가문의 충성을 다하면서 그들을 신격화하고 위대한 영도자라고 호칭하는 것 같이, 남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같이 이렇게 영웅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환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라는 불경스러운 일들이 보이는 곳곳마다 친문 친이대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이즘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교 신봉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인격살인에다가 도발 원점을 집중 타격하듯이 뭉개버리는 거죠. 이렇게 문재인이즘으로 무장된 이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고결한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결사옹위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고, 그것이 곧 하늘에 주신 소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명령, 이걸 천명이라고 그러죠. 이걸 천명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운동권의 정치 이념적 기반은 주체사상이고, 주체사상의 하나가 수령 무오류성이다. 수령은 결정에 실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잘못을 하고 범법을 하였어도 현 집권 세력은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사상이 문재인이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마치 꼭두각시 부리듯 원격 조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이즘에 함몰된 이들의 말과 행동이 당연히 문재인 교인답게 신앙 고백을 하고 중세시대의 종교결사대 같이 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문재인이즘은 성경 위에 존재합니다. 성경보다 문재인이즘이 더 진리이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이후에, 그리고 박원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살펴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즘에 중독된 사람들은 기독교가 적이지요.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했던 말이 있죠. 곧 종교는 아편이란 말을 그들은 그대로 신봉합니다. 기독교가 있으면 문재인이즘도 금방 들통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재인이즘 신봉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이 동성애 문제를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왜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의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면서 기독교를 길들이려고 합니까? 교회 소모임을 금지시키려면 널려있는 식당들 다 문 닫아야 되고 버스나 전철 같은 거 다 운행 정지시켜야 이치가 맞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집권 세력 핵심들의 발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제1의 뉴스 채널이라고 말하는 YTN에서 출발새 아침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노영희 변호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영희가 13일 날 MBN 뉴스와이드의 패널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저분이,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노영희의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발언에 대해서 깜짝 놀란 진행자가 아니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는 그 6.25 전쟁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노영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과 싸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한 다음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인 북한군의 총뿌리를 겨눴으니 백선엽 장군은 국립묘지에 묻히면 안 된다? 노영희 변호사의 이런 발언에 우리는 할 말을 있습니다. 노영희가 6.25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재인이즘에 함몰된 이들은 현실 감각도 상실하고 이성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진실된 역사인지도 분간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 문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궤변도 서슴지 않습니다. 노영희 말대로라면 지금 국립묘지에 6.25 당시 이 나라 이 땅을 수호하려다가 목숨을 바친 12만 명의 국군 유해는 다 파헤쳐져 가지고 한강에 버려져야 됩니까?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 철책을 지키는 우리의 병사들, 북한군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다 역적질한 나쁜 인간들입니까? 오죽했으면 전 동양대 교수였던 진중권은 그럼 한국전쟁 때 일본군이랑 싸워야 했나? 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찬반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비난하기 전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너무 황당해서 비난의 마음 이전에 궁금함이 치솟는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노영희류가 우리나라에는 도처에 있습니다. 진해온 검사와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온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도 13일 날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가지고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공직자를 매장하는 여론 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청난 파문 이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현직 검사입니다. 그런데도 피해 여성의 일방적 주장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가해자로 몰렸다는 편향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진해원은 과거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지금 옆에 보이시죠? 이 사진을 공개한 다음에 자수한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존경하는 분, 그러니까 박원순을 만나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추행이 무슨 뜻인지 검사이면서 그 뜻, 그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해원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팔자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에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당신과 사주가 맞지 않으니까 변호사 바꾸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가 지난해 4월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마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지현은 며칠 전만 해도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를 비판했었는데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심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말할 시간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모순입니다. 그래도 진해원 검사보다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듯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뭐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편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속내를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즘에 물든 이들은 편향적이고 오히려 가해자라도 우리 편이면 두둔하거나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문재인이즘이라는 신앙이 상식적 판단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행정부시장을 지냈었죠. 윤준병 민주당 의원 13일 날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까, 이렇게 쓴 다음에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답한 것이 아닐까,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윤준병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윤준병은 또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침실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피해 여성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당했다고 밝힌 피해 사실이 부풀려졌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사진을 공개하면 될까요? 그는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피해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한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이즘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가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편 보호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신론적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기준점으로 삼고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모든 기본 원칙과 룰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괜찮고 불법, 편법, 반칙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재인이즘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 문재인이즘 뒤로 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 관건은 국민들이 문재인이즘에 현혹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고 홍보입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그럴싸하도록 포장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벤트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도 왜곡하고 적당히 마사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순풍에 돛을 달았고 유토피아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세뇌시킵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요? 그렇다면 국가 빚이라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용돈 쥐어주면 되고, 일자리가 없다고요? 공공알바 자리 만들어서 일자리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문재인이즘에 세뇌당하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실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쳐다보니까 자신이 어느샌가 문재인이즘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딱 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박원순 사건입니다. 박원순 사건은 수많은 문재인이즘 중독자들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문주의자라고 자처했던 이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즘의 본류인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건불10년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김일성이즘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 사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못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미 마음껏 누려왔던 이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이즘이라는 환상적 사교에서 금방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주민수, 임금은 배고 백성은 강물과 같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군주민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